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어제 나왔죠.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타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조만간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타다 회원 가입과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겠다는 개인 택시 기사 신청이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데요. 앞으로 택시업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타다는 어떤 움직임을 볼까요? 컨텐츠 미래 융합포럼 의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타다의 불법성을 논했던 법정에서 1심 결과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기쁘게 들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법원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이제 그 사회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결이 보수적인 경향을 좀 띱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그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네. 그 판결문을 좀 내용을 개요를 보았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어떤 시대적 변화를 법원이 수용하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대단히 기쁘게 저는 수용을 했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슬프게 들으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기쁘게 들은 위정현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이미 지금 물론 1심이지만 판결이 났고 우리가 타다의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우리 위정현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은 검찰이 일단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검찰은 여론에 추이하고 국회하고 정부의 대응을 좀 지켜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번에 이제 뭐 벌금형도 아니고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이걸 그대로 항소를 하지 않고 가기는 조금 어려운 즉 검찰의 입장이 부정됐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시기 예를 들어서 국회 내에서 거기에 대한 뭔가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거나 정부가 뭐 상생 방안을 도출하고 나면 아마 항소를 하실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항소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벌금형도 아니고 무죄가 나버렸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항소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재판에 대한 배경을 조금 교수님과 살펴보겠습니다. 무죄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타다를 택시와 같은 여객 운송업이 아닌 초단기 렌터카 사업으로 본 결과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놀랍게 이제 생각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법원이 새로운 어떤 플랫폼 사업이라는 걸 학습을 제대로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번에 이제 판결에 보면 플랫폼 사업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인정했다. 즉 기존의 여객 운수 사업법으로 포괄할 수 없다라고 네.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건 신사업인 플랫폼 사업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전제로 해서 승객이 앱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기사와 차량을 호출하는 이 단기 렌터카 계약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차량을 앱이 묶어서 승객에게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렌터카 사업, 즉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들을 이해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객 운송업이냐 렌터카 사업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플랫폼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예,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렌터카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여객 운송 즉 택시 사업 이건 다 오프라인 비즈니스 즉 플랫폼 사업이 아니고 전통적인 구산업에 속합니다. 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앱 즉 그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또 앱을 기반으로 한 또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은 그 렌터카 사업 또는 여객 운송 사업법, 택시 사업과 같은 새로 그런 어떤 기존 산업과 전혀 다른 어떤 획을 긋는 새로운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엔 중요한 초점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수용이 된 것이죠. 자, 교수님께서 사실은 콘텐츠 미래융합포럼 의장이기도 하시고 플랫폼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교수님이셔서 한 번 더 우리 청취자분들께 아까 지금 계속 거듭 말씀하신 플랫폼 사업이 어떤 건지
정의를 한 번 더 해주세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하철 승강장 또는 서울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랫폼은 말 그대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양자가 결합되는 하나의 최근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결합되는 하나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타다와 같은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은 타고자 하는 사람이 한쪽에 대량으로 존재하고 네. 그걸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예를 들면 회사들이 존재하고 또는 개인 드라이버나 또는 차량들이 존재할 때 양자를 매칭시켜준다, 연결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유한 의미에서 플랫폼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정의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플랫폼 사업은 앞으로 번창할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진화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사업이 이제 미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카카오 모빌리티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사업자 중에 제일 큽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업 가치는 대략 한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버 현재는 한 100조 원 정도 돼서 한 카카오 모빌리티 67배 그리고 중국의 최대의 어떤 플랫폼 회사인 디디 추싱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건 67조 그래서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의 45배. 네. 그러니까 우버가 한국 최대 회사보다 67배 그리고 디디 추싱이 45배. 정말 난장이와 거인의 싸움이 돼버린. 그래서 빨리 어떤 공유 경제나 차량 공유가 우리 한국이 좀 빨리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전문가나 그리고 이번에 재판부는 이걸 플랫폼 사업으로 인정한 입장인데 사실 택시 업계에서는 여전히 이것을 여객 운송법 그리고 초단기 렌터카 사업 요 싸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택시 쪽 입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택시 업계에서는 이거는 타다는 택시다라고 주장하는 게 첫째는 차량과 운전기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두 번째는 목적지를 미리 입력해야 하고 세 번째는 경유지 제한이 있고 또 네 번째는 차량 유지 보수에 관리 책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다는 택시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교수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검찰이 기소할 때 그 논지입니다. 네 가지 중요한 논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검찰의 이번에 기소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분들이 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없다. 없으니까 전통적인 오프라인 사업, 오프라인 여객 운송 사업에 근거해서 이런 어떤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량과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 차량과 운전 기사를 자동 매칭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용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과 운전기사에 대해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목적지를 미리 입력하느냐 없느냐 경유지가 어쩌고 이런 것은 이용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용자는 자기가 어떤 지점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고자 했을 때 거기에 맞는 기사하고 차량이 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유지를 뭐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야 될 것은 이용자가 불편하면 거기는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해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제 이런 어떤 플랫폼 사업에 AI 즉 인공지능이 이제 더 들어오게 되면 이런 어떤 편리함은 더 가속화됩니다. 그러면 이런 네 가지 말씀하셨던 내용 자체는 이제 아무런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포인트들하고 신산업에 있어서의 포인트가 전혀 다르다는 점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하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기존에 사용하던 그릇에 담으려고 하니 여기에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타사 쪽 이야기를 해보죠. 이재용 회장은 이제 양복 벗고 나 다시 청바지 입었다. 이제 지금 운동화끈 메고 달려가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존의 사업 지속 운영하는 곳에서 그치지 않겠죠? 예. 어디까지 진화될 걸로 보십니까? 아마 향후에 당장 이제 기존의 택시 이제 기사님들의 어떤 반발을 불렀던 게 1만 대 증차. 뭐 이게 지금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법원에 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만 네. 아마 그 사업을 아마 다시 계획을 할 걸로 좀 보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택시 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즉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택시 업계하고
또는 개인 택시 사업자들하고 어떻게 상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네. 아마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준비하셔야 돼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이재용 회장이. 근데 어제 오늘 이제 하는 발언들이 사실은 저는 조금 얄밉더라고요. 어찌됐건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건 택시기사 분들이신데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하고 마음을 졸인 거는 알지만 전 좀 심적으로 좀 그렇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또 택시기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지금 또 문자로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지금 표현해주고 계신데요.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타다 측에서 조금 더 상생할 수 있는 갈등을 상생으로 바꾸는 작업을 책임을 지고 좀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동의를 하시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팩트로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타다 측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타다뿐만 아니라 타다와 유사하게 차차라는 이제 사업자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타다의 이런 어떤 갈등들을 보면서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차차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그걸 이제 보여주고 이런 적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차차나 타다나 똑같이 이제 프리미엄 모델 또는 공존, 공생 모델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특히 이제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분들에게 제시를 했었는데 그걸 유감스럽게도 그걸 개인 택시 쪽에서 특히 거부했던 그래서 타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을 타다가 제공하는 차량의 드라이버로 고용을 하는 네. 이런 형태에서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걸 이제 개인 택시 사업자가 전부 제명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신사업 쪽에서 손을 내밀고 했을 때 구사업 쪽에서 즉 택시 업계 쪽에서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수용하고 이런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많은 분들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좀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이거는 이재용 대표가 밝힌 내용입니다. 어제 타다 회원 가입과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겠다는 개인 택시 기사 신청이 최고 기록을 세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에 참여하겠다는 개인 택시 기사는 제명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전에는. 예. 네, 근데 일단 지금 법원에서 1심이지만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사님들 중에는 입장이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이 흐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판단들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변혁과 개혁을 주장하셨던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 조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선권을 드리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선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 택시 이제 사업자들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대단히 이제 하루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런 그리고 노후가 좀 불안정하다는 어떤 측면들이고 그건 이제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지금 어떤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에 있어서 예를 들어 과거에 이제 카카오 카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습니다만 카풀 운전자들 드라이버를 무작정 그냥 오픈하지 않고 택시 기사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수용하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타다 프리미엄이나 차차 드라이버 또는 차차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 이런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당분간 공급을 막는 즉 시차를 두면서 문호를 확대해가는 즉 드라이버의 공급을 확대해가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권을 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쉽게 진입하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즉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들 이게 가장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아마 그런 논의가 좀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기사님들에게 조금 프리미엄을 드릴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이 좀 타다 안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사실 이건 타다만이 고민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결국 정부가 고민해야 될 얘기고 저희가 롯데 유통업에 대한 변화도 얼마 전에 했지만 사실 이 흐름은 바꿀 수 없는 지금 대세인 건 분명하고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이 어제 1심 결과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아무리 신산업이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또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비판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토부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국토부가 마련한 타다와 택시업계 간의 상생완도 개정이 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죠?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거기에 먼저 이제 박홍근 의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박홍근 의원의 그런 멘트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지역구를 보니까 중랑구 을입니다. 근데 중랑구 을이 택시 사업자들의 본사가 13개, 그러니까 이 검색을 해보니까 13개가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 사업자분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가지고 과거가 미래의 목을 조르는 이것은 대한민국 미래에서 발전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발언에 대해서 지극히 정말 유감스럽고요.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토부가 낸 안은 상생안이 아니라 독생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산업인 택시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일부 수용하는, 즉 택시를 27만 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즉 택시 산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걸 해결했던 발상이 바로 국토부의 상생안입니다. 네. 근데 국토부도 과거에 보면 저도 이제 김현민 장관을 뵙고 한번 보자고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작년 초에는 국토부가 대단히 강경하고 미래지향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작년 중순을 여름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이게 기존의 택시업계 쪽으로 회귀하는 걸 저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온 안도 역시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한 독생안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신산업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상생안, 그리고 동시에 택시 기사님들의 향후 좀 고용이나 생계를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상생안이 좀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토부의 안은 택시 근간을 흔들지 않고 하는 독생안이다라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해주셨고, 또 박홍근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1심 결과, 어차피란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1심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오늘의 인터뷰는 타다의 찬반이 아닌 이 결과 이후의 움직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평소 이런 신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위정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또 택시업계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생생경제에서도 기회가 될 때 택시업계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는 우리의 먹거리가 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뻗어나가야 될지, 이 타다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어떤 모델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콜버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이죠. 콜버스요? 콜버스가 뭐냐면 심야의 늦은 시간에 택시 타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한 10명이나 20명 함께 조그마한 어떤 소형 버스, 승합차보다는 좀 큰 거죠. 근데 지금 타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12인승, 15인승? 12인승이 아니라 20인승, 30인승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타다는 사실 이제 그보다는 좀 작은 규모고요. 그래서 그런 콜버스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택시업계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변형된 모델이 좀 나와야 되고, 이제 타다가 다시 이제 무죄가 됐기 때문에 카카오 카풀 같은 카풀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풀이나 타다 같은 서비스 또는 운송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냐면 물류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옮긴다는 측면에서 사람도 물건도 같이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랩이라는 베트남에서는 주로 이제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택배 사업을 겸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에 경쟁하는 서비스로 우버나 그랩 같은 게 등장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새로운 혁신이 한국에서는 손발이 잘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어떤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또한 이제 중요한 건 택시업계에 대한 자율성입니다. 택시업계 자체도 지극히 너무나 많은 규제에 목이 졸라지고 목이 메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상생이라는 것은 이런 새로운 산업뿐만 아니고 택시업계가 손을 잡고 정부의 규제를 철폐해 나가는, 그래서 택시업계가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과 역량, 그분들은 오랫동안 그 운송에 대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택시업계도 최근에 보면 예를 들면 물건을 운반하겠다는, 즉 운송, 즉 물류에 대한 부분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서울시나 국토부의 인허가에 막혀서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또는 요금의 자율화. 예를 들어서 아침과 출퇴근 시간에 요금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택시업계 목을 조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업계 스스로가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많이 마련해야 하고, 운송이나 물류 쪽으로도 좀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타다 어제의 판결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